네, 진중권 작가, 김성회 소장 두 분의 한판 논평이었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 중에 문자나 의견 줄 수 있습니다.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, 유튜버 레인보 게시판 열고 있습니다. 한판 인터뷰 잠시 후 이어갑니다.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판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. 저는 출근길의 동반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. 네,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은 차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4선의 김학용 의원, 3선의 윤재욱 의원의 2파전인데요. 두 후보 모두 친윤계, 일명 윤신 후보로 분류되는 만큼 앞선 전당대와는 달리 좀 큰 갈등이나 잡음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. 출사표를 던진 두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. 김학용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시죠? 예, 반갑습니다. 김학용입니다. 예, 의원님. 자, 이 당내 갈등 개파 싸움이 없어서 좋습니다만 또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일각에서 흥행이 너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. 후보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글쎄, 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. 아, 그런가요?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한정해서 그런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. 당대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고요. 사실은 뭐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예. 저나 또 우리 윤재욱 의원님이나 예. 뭐 실지가 좋은 분이니까 예. 네가티브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아, 사이가 그렇습니다. 좋으세요? 그래서 예. 뭐 하여튼 우리 당내에서는 예.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.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람직한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바람직한 선거다. 의원님 뭐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로 가면 우리 그래도 윤재욱 의원보다 의원님이 이런 점은 좀 낫다 이런 점들은 좀 짚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? 물론이죠. 이제 우리 윤재욱 의원님도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예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이력에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국회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28살에 국회 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지방의원, 경기도의원 3번, 수도권 또 4선 의원 하면서 한 35년 여의도와 직관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무래도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장점이 될 테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위 야당 의원님들과 대화가 되는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. 예. 뭐 그런 것도 협상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제가 치열한 격전지인 수도권 4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래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. 그 원내대표시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뭐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참 저는 유감스럽거든요. 일단은 대통령이 일단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요.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일방적인 입법을 하고 있고 무리하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제1야당하고 대통령실이 충돌하는 이런 양상들을 계속 보이거든요. 그래서 원내대표 네네.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친윤 일색이라 또다시 이게 무슨 원내 용산 뭐죠? 출장소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봤을 땐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친윤 일색이라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친윤 아니십니까, 의원님?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도왔으니까 친윤이지만은 예. 솔직히 얘기하면 뭐 과거 친이 친박 또 비박 친박 할 때와 같은 그런 소위 그런 때랑은 완전히 틀리거든요, 지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윤 일색이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. 저도 당연히 뭐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예.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것이 민심을 가감없이 또 정부에 전달하고 또 그리고 조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라는 표현은 좀 우리 국민의 의원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. 네. 그 원내대표께서 좀 이렇게 대통령의 야당 대표를 좀 만나서 좀 뭐 회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예.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. 지금 이재명 대표가
정말 그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저질른 각종 불법 탈법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여러 가지 수사 중이고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. 사실 대통령께서 만나는 건 솔직한 얘기로 부담이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제가 뭐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민주당 원내대표와 뭐 제가 이렇게 소통하고 또 기회 되면 만남을 주선하는 거 뭐 그런 건 저는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원내대표 되시면 그럼 대통령이랑도 통화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에게 뭐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 생각이신가요? 글쎄요. 우선은 뭐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려야겠고요. 예.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또 만나 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말씀을 드려야죠. 네. 예. 근데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된 이후에 뭐랄까요? 그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좀 하락세인 상황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핵관 대표 체제 한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원내대표 만약에 되시면 어떤 게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? 우선은 그 지지율의 일비일이 하는 것보다는 예.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첫 번째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개혁 입법들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거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예. 두 번째는 뭐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과 사전에 이렇게 공감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책이 성공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좀 정책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예.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좀 성실히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정책이 문제였다고 보세요? 최대 69시간 근로제 같은 그 노동법 관련 문제라든지. 그런 게 좀 가슴 아픈 거죠. 예. 실질적으로다가 그 69시간 그 탄력 근무 한다는 것이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.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의 불만을 사게 됐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밖에도 뭐 간호법이라든지 또 뭐죠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줄줄이 지금 법안들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? 그리고 원내대표의 역할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? 정확한 말씀이시죠. 사실은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생각이 사실은 문제죠. 왜냐하면 정말 가슴을 열고 흉금없이 미래 발전,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주면은 뭐 제가 원내대표 되더라도 얼마든지 대화가 될 텐데 예.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고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거는 어쩌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도 한 발 또 물러서고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꼭 좀 한번 복원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고 제가 정치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보훈을 받았는데 정말 그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민들을 혐오하게 하는 정치 매일 싸움만 한다 이런 얘기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없애보면은 제가 좀 평생 정치에 몸 바쳐왔는데 그나마 좀 은퇴하고 늙어서라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. 의원님. 근데 이제 지지율 1위 1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울산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? 보수톱하신 울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것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다. 당 노선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사실 김기현 대표 지역구가 울산이잖아요.
그런 의미에서 민심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에게는? 결과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예. 또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게 있죠. 예를 들면은 예. 이번에 진 그런 지역은 사실 울산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. 그렇기 국민의힘에게? 때문에 예, 우리 국민의힘에게 제가 속사정을 들어봤더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저희가 거울 삼아서 예. 좀 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좋은 정책들 잘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국민들에게 예.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쨌든 의원님 이제 수도권이 승부처가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의석수가 적어서 조금만 늘어도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의원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수도권 공략의 비법, 뭐 어떤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? 비법이라기보다는요. 그 변화된 시대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 정당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. 이제 우리 당도 정말 어려운 분들 또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민주당 못지않게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소위 흔한 포퓰리즘으로다가 모든 국민이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다가 소위 내표행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핀셋형으로다가 그 2030 세대들에게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기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은 선제적으로 핀셋형 지원을 저희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그 공정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그 2030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 승리의 캐스팅 보트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2030 세대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고 저희가 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1번하고 2번 말씀을 더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따뜻한 복지 이런 게 좀 많이 떠오르고 2030 말씀하시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천하용인 이 팀도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그룹들 지금 사실은 당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같이 좀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당내에서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 똑같은 지금 바깥에 계신 분들이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. 저는 원내대표니까 예. 원내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소중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뭐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. 당연히 제가 원내대표로서 예. 통합해서 저희가 원팀을 이뤄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. 그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감옥행이다. 이런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. 의원님께서 이 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아니, 제가 사실 안민석 의원이랑 지역구가 옆 아닙니까? 안성이랑 우산이랑. 가까우시죠?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. 우리 안민석 의원이 사고 많이 치는 건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. 그건 옳지 않은 얘기죠. 예. 안민석 의원이 좀 사고 친 발언이다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우리가 정치를 하지만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전 예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점에서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